네, 오늘장 대응 전략 고민하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호 연구위원과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시장부터 간략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1940선을 이탈해 나가는 양상이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 압박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사실 모멘텀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대할 게 없는 요소입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팔고 있죠.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는 좀 시장이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또 급격하게 빠지기도 어려운 것은 또 기관들의 또 방어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이제 매도의 어떤 성격, 과연 어떠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를 했었던 것인가? 지난 9월 이후 우리 시장에서 계속 좀 매도했던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주요 자금들이 유럽계 자금 아니면은 이 조세 회피 지역의 지금 자금이라고 좀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지역의 경기 둔화라든지 유로존 리스크의 어떤 재발 가능성, 여기에 지금 최근 또 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유럽계 자금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매도를 지금 해 왔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유로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나라에서 좀 빠져나갈 그럴 어떤 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러한 그 리스크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국제 유가의 급락세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금리를 인상한다라든지 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을 또 확보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전보다는 최근에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도라고 하는 부분은 유럽계 자금 매도가 되겠죠. 유럽계 자금 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도 지금 외국인들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전보다는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좀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다만 시기적으로는 좀 연말이라는 거죠. 또 바로 또 이제 징검다리 또 휴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다소 좀 거래량도 줄면서 관망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제 배당락이 발생하게 되고, 그동안 올해 내내 얘기를 해왔잖아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며칠 있으면은 배당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한 그 주식 매입 수요는 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항상 이제 1월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연말 랠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랠리가 없다고 하면은 무조건 연말 랠리가 없다고 해서 연초 랠리가 딱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어떤 2015년도 새 증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또 연초 랠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또 시장에 반영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지금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이런 소강 상태 속에서 2014년도를 지금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 급격한 매수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금 이탈 부분은 다소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연초 랠리는 다소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주요했던 종목군들 LED 관련주 앞서 이슈 브리핑 그리고 시황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이들 종목군이 어제 일제 상한가로 들어간 양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중단에 따른 반사익 기대감, 요거의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시는지요? LED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라든지 루멘스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강하게 이제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 LED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던가. 그래서 이러한 그 조그마한 뉴스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뉴스에 바로 반응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가격 메리트와 함께, 그리고 이제 LED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낙폭과대 종목군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도 좀 강하게 좀 올라와 주었던 측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지금 뭐 서울 반도체, 루멘스 연초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 그 3분기까지 그 주가가 빠지는 데는 역시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좋지를 못했었던 부분들인데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조짐을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타이밍 속에서 중국의 이러한 그 정부의 그 보조금 보조금 그 폐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식 부분들이 주가를 갖다 급등을 시켰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 시장 포함을 해서 국내 증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순환매라고 합니다. 뭐 순환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사물 인터넷을 위시를 해가지고 뭐 3D 프린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료들이 나와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LED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은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이런 그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순환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반등으로 이제 그치고 다시 어떻게 보면 또 예전처럼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응을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측면 속에서는 일단 급등한 상태에서 좀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아직은 지금 뭐 연말의 어떤 그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인 반등에 좀 염두를 두는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한 지금 그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반등만 인식하면서 대응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김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결론은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좀 큰 그림을 보자. 중국에서 보조금 없애면 정말 한국 업체들의 LED 실적이 눈부시게 좋아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왜 갑자기 보조금을 없앴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조금 없애도 경쟁력 있으니까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중국 업체들도 충분히 내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없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조금 없으면 한국 업체들이 갑자기 그 경쟁력이 쑥 올라가고 점유율도 쑥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어저께 주가의 반응을 보고 쓴 굉장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기자들의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좀 글로벌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였다면 글로벌 LED주가 모두 동반 급등했어야죠. 그래서 어제 마감한 크리라든지 일본의 니치라든지 또 유럽의 오스란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 보시면 1% 내외 정도로 모두 보합권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른 글로벌 업체들, 서울 반도체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훨씬 더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더 밴더가 넓은 이들 업체들의 주가의 반등은 왜 안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거래 분출이나 시장의 강도를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업체들의 동향이나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고민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뒤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고 어제 주가의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작용이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따져볼 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만 해석하자 한 1, 2거래일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서 좀 눈에 띄는 건 삼성 엔지니어링 확인해 봐야겠죠. 작년만 해도 한 17만 원 내다보던 주가였는데 어제로는 결국 3만 7천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닝 쇼크 불안감이 또다시 지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그만큼 뭐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감,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이제 과정인데 아마 지금 그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속이 굉장히 타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뭐 지수는 뭐 주가가 이제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뭐 한 번씩 이제 들어주는 반등이 나오는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의 그 합병이 이제 무산된 이후 뭐 별다른 뭐 반등도 없이 좀 계속적인 좀 신저가가 좀 발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중동 프로젝트의 어떤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고 자, 이것을 이제 좀 메꿔줄 수 있는 신규 수주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조한 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지난 그 상반기부터 뭐 지난 3분기까지 뭐 어느 정도 뭐 실적, 뭐 매출 부분들 좀 나오고는 있다 하더라도 또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니까는 바로 이제 미청구 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미청구 공사라고 하는 것은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잡히지만은 잘못하면은 이것이 떼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그 매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그 실제적으로 어닝 쇼크의 어떤 우려감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도
또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뭐 연일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만 지금 싸다라고 지금 받아가는 이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바닥을 지금 찍었다 또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사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치를 해가지고 추세가 좀 바뀌는 부분을 갖다가 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절대적으로 늦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접근하려는 분들은 일단 발걸음을 좀 멈춰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김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앞서 이 해외 종목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요즘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뭐 연계가 될 수 있는 종목, 뭐 비슷하게 비교가는 종목군들 흐름까지 한번 봐주시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순위도 훨씬 높고 경쟁력도 훨씬 높은 사이펜이라고 하는 업체가 신저가가 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EPC 업체들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탈리아, 스페인 업체들 모두 최근에 신저가 혹은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장 대응 전략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정석 대표, 오늘의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먼저 오늘 그 유망주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지난주에 그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 있는데 지난주에 혹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이리버를 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리버가 최근에 뭐 상한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주가가 한 30% 정도 뭐 급등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좀 그 급등하는 이제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던 뭐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 또 이제 뭐 SK텔레콤의 이제 뭐 최근 저 그 대규모 뭐 투자 부분들이 또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자 오늘 그 가지고 나온 종목도 뭐 아이리버만큼 또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리홈 쿠첸입니다. 네. 뭐 리홈 쿠첸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밥솥 관련주이죠. 뭐 중국 소비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이 전기 밥솥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쿠쿠전자랑 그다음에 이제 이 쿠첸이 지금 뭐 과점의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진입 장벽 자체가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업체 때문에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이 전기 밥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밥솥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새로운 또 다른 어떤 그 제품의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전기 레인지 매출이 최근에 지금 급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기존에 이제 뭐 나왔었던 중국의 이 전기 압력 밥솥의 매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지금 한 2배 이상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연기금 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리온 쿠첸이 이제 올해 가장 높은 가격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이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10,000원 근처에서 지금 탄탄하게 좀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온 쿠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어떤 뭐 춘절이라든지 좀 앞서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지금이 또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의 300억 원 규모의 아이리버 투자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리버가 급등했던 양상이었습니다. 수익률 한 20% 이상 기록을 했고요. 그에 대응하는 종목,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오늘의 관심주로는 리홈쿠첸 언급해 주셨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호 연구위원 그리고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